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여러분은 데이트를 할 때 주로 어디에 가나요? 한국 사람들은 데이트를 할 때 식당, 카페, 영화관은 기본이고요. 그 밖에도 전시회, 콘서트, 놀이동산 등 다양한 곳에서 데이트를 즐깁니다. 그 중에 노래방이 빠질 수가 없죠.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같이 재미있게 노래를 부르면서 놀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기도 해요. 오늘 소개할 노래가 바로 그런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노래지만 여전히 유명한 곡이어서 많은 가수들이 커버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얼마 전 폭삭 소가수다에서 금명이와 충섭이가 재회하는 장면에 수록된 곡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노래 에코의 행복한 나를입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이 남자친구가 여자의 첫사랑은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몇 번의 사랑과 이별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몇 번인가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그래서 더 시작이 두려웠는지 몰라. 진하고 깊은 사랑을 하다가 이별하고 나면 헤어진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그 다음 사랑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죠. 사랑을 하면 기쁘고 행복한 만큼 때로는 아프고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사랑이 다가올 때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동시에 드는데요. 그런 마음을 잘 나타내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두렵다라는 말은 무섭다라는 말과 비슷한데요. 무섭다는 무서운 대상이 확실하게 있는 경우에 많이 쓰이고요. 두렵다는 실제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 느낌을 표현할 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무섭다는 이렇게 쓰입니다. 저는 무서운 영화를 좋아해요. 그의 눈빛이 정말 무서워요. 이렇게 영화나 눈빛처럼 느끼는 대상이 확실할 때 무섭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두렵다의 예문도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을 잊을까봐 두려워요. 사업이 실패할까 두려워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생각해보면 무서움이 느껴질 때, 그럴 때 두렵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노래에서도 아직 이 사랑이 힘들거나 아픈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니 겁이 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시작이 두렵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건 네가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에게 첫사랑의 로망이 있다면 반대로 마지막 사랑에 대한 로망도 있죠. 언제나 이번이 나의 마지막 사랑이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결혼을 많이 선택합니다. 결혼은 서로에게 마지막 사랑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의미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의 주인공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이죠. 마지막이란 단어는 한국에서 사랑을 고백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너는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야. 나는 너의 마지막이 되고 싶어. 등등 마지막은 앞으로 영원히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 꽤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나처럼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내 목소리를 들으면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 이 구절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나는 아무리 바쁜 하루 중에도 너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행복한데 너도 나처럼 느끼는 거 맞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내가 있다면 힘든 하루 지친 네 마음이 내 품에 안겨 쉴 텐데. 이 가사는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매일 밤 너의 옆에서 내가 널 안아주고 싶어. 너가 편히 쉴 수 있게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매일 함께하고 싶다 또는 결혼하고 싶다. 이런 의미겠죠? 지치다라는 말은 몸도 마음도 힘이 빠졌다는 의미인데요. 눈이 풀리고 어깨가 축 처져서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바로 누워버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말로 힘들다라는 말이 있는데 두 단어가 살짝 느낌이 다릅니다. 힘들다라는 말은 내가 힘을 다 썼기 때문에 피곤한 느낌이라면 지치다라는 말은 내가 힘을 다 빼앗겨서 방전된 느낌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쓰이지만 뉘앙스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품은 두 팔을 벌려서 다른 누군가를 안아줄 때의 가슴 혹은 그 공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 품에 너를 안다, 엄마의 품에 안기다처럼 품과 안다라는 동사는 한 쌍으로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보호를 받는 환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 같은 느낌으로 품이란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침내 동생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처음 유치원에 가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따뜻한 느낌을 떠올리시면 돼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 그게 바로 품이란 단어가 가진 느낌입니다. 자, 이제 여자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만 날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걸 가질 사람은 너뿐이야. 난 흔들리지 않아. 아주 직설적이고 이 사랑에 대한 여자의 자신 있는 태도가 느껴지는 가사인데요. 여기서 사랑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이는 몇 가지 동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변하다입니다. 사랑이 변하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바뀐 걸 뜻해요. 그래서 한국 노래에서 정말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이 변해서 아파하고 사랑이 변할까봐 걱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변하지 않길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또 변하다는 모양이나 상태가 바뀌는 걸 뜻하는데요. 좋게 바뀔 때도 나쁘게 바뀔 때도 모두 쓰입니다. 그래서 너 많이 변했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좋게 변했다는 걸 수도 있고 나쁘게 변했다는 걸 수도 있어요.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변하다는 문장에서 동사로 쓰는 기본형인데요. 변화는 같은 의미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변화, 성격의 변화, 날씨의 변화처럼 쓸 수 있으니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흔들리지 않아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흔들리다는 위아래나 앞뒤 혹은 옆으로 자꾸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나 생각도 어떤 이유로 의심을 하게 되거나 약해질 때 흔들리다라는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흔들리다라고 하면 사랑이 변하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고 사랑이 약해지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주인공은 난 흔들리지 않아 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어떤 일이 생겨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넌 가끔은 자신이 없는 미래를 미안해하지만 잊지 말아줘.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이젠 행복한 나를.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 믿기가 힘들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자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남자친구가 자신이 좀 없는 편인 것 같죠? 자신이 없는 미래를 미안해한다는 말은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남자친구에게 용기 있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라면 이젠 행복한 나를. 제가 남자친구라면 이렇게 말하는 여자친구한테 무척 감동받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나와 함께라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여자친구를 어떤 남자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남자친구에게 이 노래를 많이 불러줍니다. 남자친구를 위한 여자친구의 고백송 같은 거예요. 난 많은 기대들로 세상이 정해놓은 사랑을 버리고 네 마음처럼 난 늘 같은 자리에 또 하나의 네가 되고 싶어. 기대의 원래 뜻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걸 뜻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기대라는 것은 사회에서 정해놓은 연애 방식이나 사랑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상이 정해놓은 사랑을 버리고 라는 말은 이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너의 마음처럼 나도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사람이나 물건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자리에 앉다, 자리가 있다, 자리가 좁다, 자리가 넓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해요. 또 어떤 일 때문에 생긴 기회를 표현할 때도 쓰입니다. 예를 들면 토론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네가 되고 싶어 라는 말은 나는 너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좋든 싫든 상관없이 말이죠. 결국 너의 곁에서 변함없이 계속 너를 사랑할 거라는 말을 다양한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는 처음에는 담담하게 말하듯이 시작하지만 뒤로 갈수록 감정이 점점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노래를 듣는 동안 남자친구를 향한 여자친구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는 1절의 가사가 2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상하기에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박자도 제법 느리기 때문에 따라 부르기에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멤버십 영상을 확인하시면 노래와 가사를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고요. 또는 영상 마지막에 최종 화면의 링크를 통해 노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1999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여자 3명으로 이루어진 에코라는 그룹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룹의 가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저도 가수의 이름도 얼굴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행복한 나를 이란 노래 자체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전주만 시작되어도 무슨 노래인지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노래 가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커버곡이 나오고 드라마나 영화의 수록곡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겠죠? 한국에서 예전에 유행하던 휴대폰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컬러링이라는 서비스예요. 누가 나에게 전화를 걸면 통화 연결음 대신에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제가 직접 고를 수 있어요. 지금도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핸드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용했던 서비스입니다. 그때 남자친구와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의 컬러링은 이 노래가 정말 많았어요. 전화만 걸어도 이 친구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 지금의 틱톡이나 인스타처럼 싸이월드라는 SNS가 있었는데요. 자기 계정에 배경음악을 설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배경음을 이 노래로 설정해 놓은 친구들은 100% 연애 중이었습니다. 그만큼 여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들으면 더 좋아지는 노래고요. 여전히 남자친구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로 손꼽히는 곡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국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다면 혹은 한국 남자와 썸 타는 중이라면 이 노래를 그 남자에게 한번 선물해 보세요. 노래방에서 직접 불러줘도 좋고 그게 쑥스럽다면 노래를 같이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주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늘 설명한 노래의 한글과 영어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노래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